2020학년도 고3 대수능 모의평가 6월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JSA 정선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함께 하면서 정말 더불어 숲을 이루며 잘 걸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 친구들에게 6월 모평, 바로 그 날이 왔네요. 오늘 국수형 모든 선생님 그리고 사과탐 선생님 모두가 다 여러분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 기특하다, 애썼다 많이 격려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짧게 하려고요. 애썼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1년 중에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 때가 바로 6월 모평 때입니다. 선생님 구모나 수능 때가 아니라 왜 6월 모평 때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직생활 10수년 동안 가장 많은 친구들이 연락을 해오는 때가 6월 모평 전후예요. 가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라는 걸 처음 보잖아. 그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여기서 수능 낸다는데, 이게 수능이라는데, 맨날 평가원 하는데, 평가원 3년 선지, 분석, 3년 기출 어쩌고 하는데, 나는 평가원을 경험하는 게 처음이니까 너무 떨리고 두려움, 막연함이 있는 거고. 재수생, N수생들은 사실은 아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게다가 공부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들한테는 6월 모평에서는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 부담이 되게 더 커요. 결과를 좀 내줘야 된다. 아, 나는 진짜 할 만큼 했다. 내가 육모는 망치지 않겠다. 자신감 갖고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고3 6월 달에 시험을 보고 못 봤어요. 그리고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 가서 컵라면 하나를 먹고 왔네요. 야자를 빠지고 간 곳이 결국엔 거기였어요. 대단히 이렇게 패기 있게 나가서 대단한 일탈을 하거나 놀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날은 야자를 하기가 참 그랬네요. 그래서 그냥 한강 고수부지 그 시민공원 가서 컵라면 하나 편의점에서 사 먹고 다시 독서실 들어가서 오답 노트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에게 6월 모평 오늘 결과가 어떻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많이 어려웠어요.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육모를 통해서 우리가 달려갈 그 지점이 11월 본 수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탐은 가능해요. 정말 가능해요. 여름방학 이후 제 작년에 고3 담임이었고 난 동아시아사 반이었고 우리 반의 동아시아사 애들이 6월, 9월, 11월 걸쳐서 어떻게 만점까지 가는지를 봤고 작년에도 우리 동아시아사 이 랜선 제자들이 어떻게 만점까지 가는지 봤어요. 함께 갔고요. 여러분 사탐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오늘 동아시아사에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국수형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탐은 이제 과목 확실하게 딱 픽스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여름까지 명확하게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나 이렇게 막 감정, 감성 높게 이런 거 못 읽어. 시인데, 나태주라고 하는 분의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과로도 그렇다라고 해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풀꽃을 보면서 이런 시상을 생각해낼 수 있는 대단한 시인인데 여기에 들어갈 한 글자가 뭘까요? 정답은 너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아시아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자세히 봐야 되고요. 오래 봐야 되고요. 연도까지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완전 사랑해줘야 우리 5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이미 마음 결정했고 육모 때문에 갈아타는 경우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래 자세히 예쁘게 우리 사랑스러울 때까지 동아시아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 모평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 때문에 6월 모평을 망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작년 6월 모평, 9월 모평,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난데없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킬러 문항이 2개 정도에서 4-5개가 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모평,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한 2문제 정도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왔고요. 거기서 아마 변별을 가르려고 했고요. 19번 문제라던가 5번 문제, 그리고 20번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친구들이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계문항, 지금은 현재는 수특에서만 연계를 했는데요. 연례문항 70% 연계했거든요. 연계가 좀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개념,
이따 선생님이 오늘 죽어라 준비한 그 주제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자료실에도 올렸으니까 꼭 다운로드해서 뭐가 나왔는지는 챙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너의 동사 어디까지 와 있니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말 동아시아 사라면 나와야 되고 강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개념들이 딱딱딱딱 나와버린 문제들이 한 10몇 개 돼요. 뭐 과거제, 성리학 이런 문제들 다 각 강의 대표 문항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동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자면 수능 특강이 총 16개의 챕터인데요. 문제가 20개입니다. 그럼 한 강에 한 문항꼴로 나왔고요. 율령 불교라던가 인구이동과 그 국제관계처럼 한 강에 2개의 테마가 있는 곳에서는 각각의 주제별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20문제 고르게 나왔습니다. 고난이도 문항은요. 17, 19번, 20번, 5번 정도를 지금 친구들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역시 연표나 연대기 문항에서 조금 변별을 줬습니다. 사이시기 문제들로 주고 있고요. 각 강의 핵심 개념을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과거제, 흉노, 성리학, 동아시아, 서민문화 이 땅은 나만 틀리는 문제가 돼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각 강의 대표 문항 동아시아사 한 텀을 돌렸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나도 반드시 맞추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한 번쯤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다른 주제와 선지, 사건이 나왔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한 것도요, 이전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출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번 문제 같은 게 이전 대수능 기출이에요. 그리고 5번 문제 되게도 어려웠는데 그건 9월 모평의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도 해야 된다. 동아시아사는 기출의 미래 없잖아요. 그래서 수능 완성에 10강짜리 기출을 넣었어요. 여러분들 기출까지 꼭 챙기셔야 되고 킬러 문항 따로 모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수능 완성의 기출 파트를 통해서 킬러 문제들만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분석입니다. 이거는 다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긴 시간 얘기 안 해요. 1단원, 2단원, 3단원부터 6단원까지 해서 지금 2, 4, 4, 4, 4, 2로 지금 똑같이 출제가 됐고요. 지금 단원명을 적어드려봐야 사실은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능 특강 몇 강이 1번이었냐는 거야. 1번 문항 1강, 2번 문항 2강, 3번 문항 3강, 4번 문항 7강. 요거를 적어놓으라고. 요거를 얘들아. 요거를 적어놔야 돼. 문항에다가. 나는 풀면서 그거를 적는데 와, 나보다 동아시아사를 덜 아는 니들은 안 적어. 안 해. 복습. 해야 돼. 이걸 적어. 이거 지금 자료실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적으세요.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습을 할 거 아니야. 그것만 해두시면 돼. 그거라도 해야 돼. 그래서 단원별로 어느 강을 복습해야 내가 다시는 안 틀리는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쭉 강을 적어드렸어요. 단원별로 적으면 우리 친구들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능특강 강을 적어드렸으니까 여기에 가서 내가 틀린 문제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알짜배기지. 이게 중요하지. 이 주제 뭐가 나왔고 수능 연계됐는지까지예요. 수능 특강 연계 안 됐더라도 수능 특강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홍산문화 신석기 나왔죠? 정답은 지도로 갔습니다. 연계됐고요. 수능 특강 몇 쪽에 몇 번 문제 그대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는요. 흉노 문제였습니다. 키워드 선우, 좌연항, 우연항, 연지까지 줬고요. 정답 한우로부터 곡물 받았다. 역시 이 강의 대표적인 흉노의 성장에 연계되는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도 가장 대표적인 부기 문제 출제했죠. 한화정책 선비족, 평성에서 로양으로 천도했다. 그리고 정답은 적극적인 한화정책으로 갔고요. 역시 3강의 32쪽에 부기의 한화정책을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4번입니다. 성리학, 강학 나왔고요. 주의 나왔고요. 하야시, 라장까지 주면서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일본 성리학이다라는 냄새 다 풍겼고요. 정답은 성리학의 수양법, 경물 취지, 경영 국리까지 주면서 역시 이것도 7강에서 일본 성리학의 발전 내용을 역시 연계해서 출제했습니다. 이제 5번이 문제죠. 5번 주인장, 휴인장 무형 얘기했고요. 이게 1635년에 금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애도막분 1603년에 개창되는데요. 이 사이 시기 문제를 가지고 냈습니다. 이거는요, 연계 문제기도 연계 문제지만 예전에 9월 모평에 출제가 됐었고요. 수능 완성해서 기출문제 킬러 문항만 모은 강에서 특별히 이 문제 따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계 문제, 이거 118쪽 3번에 있는 내용들 얘기한 거예요. 사스마번, 류교친공 1609년 연도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연계 안 됐다 할지라도 수능 특강의 근거는 다 있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핵심 주제와 답지까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이것들을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19번에 왜 빨간색 쳐놨을까요? 가장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을 난이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5번, 17번, 18번, 19번, 20번 문항에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난도별로도 지금 정리한 자료를 역시 같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가 틀린 문제가 이 난이도 어렵다는 문제 최고 난도 그 킬러 문항 맞는지 아니면 쉬운 문제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내가 지금 그거를 틀리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18번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높진 않은데 우리 친구들이 느꼈던 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맞습니다. 특히 19번 문제 연표 문제로 나왔고요. 제네바 협정 DMBM 푸전투가 있었던 바로 1954년에서 9년 전인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 54년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연표에서 6.25 정전협정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것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베트콩이 1960년에 결성됐다는 걸 알아야만 정답 나를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문제 설명할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 문제는 문화대혁명 1966년부터 76년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역시 이것도 수능에 기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난데없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 정도, 한 3, 4문제 정도였고요. 특히 5번과 19번을 좀 주력해서 어렵게 냈던 게 이번 동아시아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완성 단계로 가셔야 돼요. 꼼꼼하게 한 문항 허투루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문제풀이로 따라가도록 하고요. 자료실 먼저 확인하고 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풀이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